도치를 제외하면 우리는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물,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명사가 꾸밈을 받으면 마지막에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인데 영어에서 같은 경우는 조동사 덩어리가 길기 때문에 그 긴 덩어리가 명사를 꾸미게 되면 뒤로 밀려나고 꾸밀 받는 명사가 오히려 앞에 오는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중간에 이어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밀 받는 명사가 앞에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꾸밀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뒤에서 who라고, 사물이면 which라고, 사람 사물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건 that이라고, 또는 앞에는 명사의 뒤에는 명사. 이러면 어떻게 쓰죠? 네, who스라고 씁니다. who스가 가장 특이한 게 who스는 사람 사물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who스는 사람만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부분 이렇게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는 혹시 네, 하시 되겠죠. 그래서 앞에 명사의 내물을 쳐서 이 명사가 뭔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헷갈리는 게 이제 who하고 whos하고 whom이 있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e나 his나 him을 생각하면 who는 누구는 주어, whos는 누구의 소유격, whom은 뭐뭐를 이라는 목적격이 되므로 이제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특히 뭐하고 뭐를 who하고 whom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보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데 표로 볼 필요가 없이 이제 사물은 위치 하나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브 위치는 잘 안 쓰거든요. 많이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흡수로 통일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은 후나 흡수랑 세 개 나눠지니까 그냥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의 해석은 세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책처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글을 읽어봤겠지만 이제 길게는 세 줄 네 줄 넘어가는 문장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와가지고 즉 네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올라가서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힘드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느릴 수가 있으므로 차라리 곧대로 해석을 해서 세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후 누구냐면 이런 식으로 뒤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해석하면 더 좋을 수 있으니 한번 연습을 해보면 you're the person, 네가 그 사람이니 who 전화를 받은 여기가 커피숍입니다. 그 커피숍의 커피콩이 신선합니다. 이때 what은 이제 뜻이 두 가지가 되는데 무엇하고 뭐뭐 하는 것이지만 물어보는 문장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면 실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두 가지로 해석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데 보여줄 수 있겠어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이번엔 두 개 다 되죠. 네, 두 개 다 되는데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물어보는 문장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경우는 물어보는 문장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밑줄을 쳐서 생략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미 생략된 경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경우 또는 문법적으로 구조를 파악하는 경우가 더 중요하니까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는 아까 전에 배운 분사니까 ing나 pp 형태가 실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앞에 명사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있는 그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는데
이건 중학교 때 얘기고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 원래 영어는 명사가 번갈아 이게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영어가 이렇게 저기 명사가 번갈아 나오거나 동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명사가 연달아 나온다면 뒤에 있는 주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해석을 할 때는 여기 명사를 한 번 더 넣어서 해석하면 훨씬 더 좋은데 이를테면 그 사람이 이거 뭐였죠? 인플로이가 직원입니까? 사장입니까? 네, 직원이죠. 그 사람이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냐면 보스가 사장님이 추천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원을 한 번 더 넣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관계대명사는 어쨌거나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죠. 문장이 두 개죠. 문장이 두 개를 하나 합쳤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다시 문장을 두 개로 찢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 훨씬 해석이 부드러울 수 있으니까 후나 대시나 후스나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풀어준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아예 뭐가 없으면 관계대명사가 없을 때는 명사가 만약에 이렇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란다.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직원인데 보스가 추천하는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볼까요? 명사가 이렇게 있고 관계대명사 후 which that 이렇게 나온 다음에 조동사가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었어요. 여자가 뭐인데 작가인데 후 어떤 작가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작가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두 겹치는 명사를 하나를 없앤 다음에 이 명사가 이렇게 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뭘 보고 전치사라고 그런다고? 전이란 말이 앞에 온다는 뜻이니까 앞에 위치하는 말을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럼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 앞에 오는 말을 보고 전치사라고 그래요. 그럼 전치사란 말 자체가 뒤에 명사랑 같이 한 덩어리로 같이 붙었어야 되니까 근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었는데 명사가 사라져서 앞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얘도 앞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외국 이제 영어 글쓰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걔네들은 국어생들 텐데 국어생한테 귀가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왜냐하면 about이나 in으로 끝나면 about이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무엇에 대해서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니까 무엇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답답함으로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다시 써볼게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치사가 제한이 돼요.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 who가 아니고 whom으로 which는 그대로 그다음에 that은 못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whom하고 which밖에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나를 보세요 하면 look at me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목적어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 who가 안 되고 whom만 되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whom하고 which만 되지 that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가 올 때는 또 어려운 게
해석도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살펴보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이 네모친 두 개의 말이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는 작가인데 그 작가의 about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우선 문제 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책이 있는데 책이 어떤 책이냐면 네가 주문한 책. Unfortunately는 주어 앞에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컴마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문장 맨 앞이라고 보면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3번에 위드의 밑줄을 치면 위드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whom하고 which만 된다 그랬잖아요. whom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받았어요 포스트카드를. 그 포스트카드는 헨리가 나한테 보내줬어요. 제임스는 학생인데 그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되죠. 3번 같은 경우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3번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ith whom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바스켓볼 농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이따가 한번 해보고 우선은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앞에 뭐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언제냐면이라고 뒤에 설명하고 앞에가 장소가 나오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앞에가 이유가 나오면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앞에가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씁니다. 여기도 보면은 실은 이제 밑에 봐서 타임이나 플레이스나 리즌처럼 뭐가 나오면 너무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웨이 하우는 너무나 뻔한 말이라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이밍 같은 말은 쓰지는 않죠. 실제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할 때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루빈이 첫 번째 도착한 날.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후치수식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에 거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이것은 번역입니다. 번역. 우리는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오면 문장이 길 때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두 문장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별 생략할 필요가 없고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something도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보는 것처럼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도 어떤 식으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아? 답답하겠죠. 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면 답답하니까 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가 옛날에 말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될 텐데 설명이 필요한 명사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필요 없는 명사가 있어요. MJ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광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는 굳이 사람 이름이 공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칸말을 찍어서 뒤에서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좀 어렵게 계속적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계획적 문법은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되죠. 컴마에서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만 주의할 거는 뭐 3번. which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컴마가 있을 때 앞에 사물을 뒤에서 설명하는 which가 있고 앞에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which가 있습니다. which의 두 번째 뜻, 즉 컴마 다음 which가 나올 때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앞문장 전체니까 앞문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o가 아니고 which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14번 문장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who 그 친구는 didn't recognize me first. 나를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15번에 그 사람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해서 이때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복과 관계사죠. 에버가 붙은 말들을 보고 복과 관계사라고 합니다. 에버가 무슨 뜻이라고?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에버가 always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whoever 하면 누구라도 항상, whatever 하면 무엇이라도 항상, whenever 하면 언제라도 항상 이렇게 되겠죠. 이런 말들은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없는 게 특징이고 whoever나 whatever나 whichever하고 또 however 이런 것이 좀 다르니까 그것만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복합관계사죠. 그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oever, whatever, whichever. 두 번째 그룹은 whenever, wherever, however 등입니다. 이건 이따 하겠습니다.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는 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빠져야겠죠. when이나 where나 how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이므로 명사가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냐면 A번의 whoever나 whatever나 whichever는 명사절 혹은 명사자리에 오지만 whenever나 wherever나 however는 명사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즉 명사들은 어디죠? 말 그대로 명사 자리에는 A번 그룹만 오지 B번 그룹이 못 오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부사절은 모두 가능합니다. A번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복합관계 대명사, B번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복합관계 부사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은 whatever나 whichever는 which라는 단어가 뒤에 명사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whatever나 whichever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떠한 뭐뭇이라도 어떠한 명사라도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됐죠? 해석을 해볼까요? You can be whoever you want to be. 너는 될 수 있다. 누구라도 이러면 되겠죠. 이때 실은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 자리이므로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되겠고, wherever you go 컴마로 끊어지죠. 컴마로 끊어지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데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컴마로 찍었으니 명사절이가 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을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만 이제 빼고 다 풀 수 있냐면 5번만 빼고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다. 5번도 그거구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죠? 고등학교 때 가장 잘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which냐 when이냐 또는 which냐 when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which의 뜻이 무엇이란 뜻이니 무엇이란 명사가 빠지는 불완전한 구조가 오고, when과 where는 언제나 어디라는 뜻이니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 무엇을 이렇게 되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형태부터 볼게요. 만약에 명사가 있고 밑줄이 있고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옵니다. 그럼 뭐가 빠져 있죠? 무조건 뭐가 답이야? 두 번째, 밑줄이 있고 주어 동사 목조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가 답이에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니까, 만약에 1번처럼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which, 2번처럼 조동사 목적 완벽하면 그냥 무조건 when이나 where를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꼭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보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서 을룰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됩니다. 을룰로 해석이 되면 그때는 목적어가 빠진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여기 넣어서 을룰로 해석이 이번엔 되지 않으면 그때는 목적어가 아닌 것이니까 완전하다고 보고 when이나 where를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관계대명사 대신 아무데나 쓴다고 했는데 관계대명사 대신을 못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안 배웠죠. 뭐 컴마 다음에 who는 되고 컴마 다음에 which는 되는데 컴마 다음에 뭐는 안 된다고? 계수적 용법에서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된다고 배웠고,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뭐는 되고 who는 되고 which는 되는데 대신 안 되는 겁니다. 뜻이 많은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외가 따릅니다. who하고 which는 앞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받지만 대신 앞에 있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법이 많아서 이런 애들은 특수한 경우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조그맣게 예외라고 적어서 인댓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접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1번이 바로 그런 문제. 1번이 그 문제가 아니구나. 자, 여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고 컴마 다음에 대수는 안 되니까 위치가 되고 타원이 장소이니까 회화가 되고 컴마로 지어지니까 여기는 부사절이므로 무엇은 옷을 입더라도 이때는 아까 말한 명사를 꾸미니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일요일에 만난다고 했는데 일요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요일에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which가 되겠고 컴마 다음에 when도 되긴 하지만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므로 when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봤고